네, 2부 이어서 연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2부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저희 이제 1부에서는요,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관련 종목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떤 기업부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로봇의 진심을 보여줬던 현대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현대차가 2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분명히 그렇게 쌓아놓은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처들을 찾아 나설 텐데 그 투자처가 바로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로봇을 먹거리로 찜해놓고 굉장히 비중 있게 로봇 쪽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백스나 첵스 같은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네. 또 이렇게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용 로봇, 고객 응대 로봇 이렇게 광범위하게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2022년 CES 박람회에서 메타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비전을 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 뭔가 들었을 때 굉장히 거창할 것 같은데 네. 비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네, 구체적인 비전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이동 경험을 확장시켜서 로봇이 매개가 돼서 가상 공간을 연결시키는 이동 개념을 확장하겠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물에 좀 이동성을 부여해가지고 좀 확장시키겠다. 사물에 대한 확장성도 두 번째로 비전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구축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공장 쪽에 투입되는 그런 물류용이나 이런 로봇보다는 네. 헬스케어나 고객 응대 이런 쪽 서비스용 쪽의 로봇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이나 의료 웨어러블 로봇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 재난 현장의 드론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병원 모빌리티를 구축해 보겠다 이런 비전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정말 현대차도 구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비전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확장을 해가면서 이동에 대한 부분들 아예 부여까지 하면서 상호작용까지 좀 여러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대차가 라스트마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스트마일은 이제 택배 시장에서 좀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라스트마일이 이제 마지막 거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가기까지의 마지막 남은 거리, 이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만나는 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역에서 합정역까지 왔잖아요. 이게 퍼스트 마일이고요. 네. 합정역에서 여기 방송국까지 걸어오는 그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라스트 마일까지 가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이동을 했다면 최근에는 워낙에 소형 모빌리티가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따릉이도 있고 그쵸. 전동형 킥보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 마일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택배 시장이랑 연결시키면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스트 마일의 택배 시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로봇 배송으로 이제 또 새롭게 파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현대차에서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광교에 있는 그 엘리웨이에다가 택배를 좀 그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시범 서비스를 해주기도 네. 했었고요. 그 엘리웨이 안쪽에 주상 복합 여러 가지 쇼핑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집까지 배송해주는 이런 시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불어서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해줄 때도 기존에는 사람이 해줬다면 이 부분을 로봇이 대신해서 해주는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함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로봇을 많이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출으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증권가에서도 오히려 지금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했다 이거보다는 그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다른 기업 쪽에 눈을 좀 돌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이런 로봇 투자 상황을 좀 함께 알아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로봇 시장을 좀 넓혀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동차 쪽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두시고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뿐 아니라 사실 이슈의 중심
중심, 그러니까 로봇 종목들이 애초에 출발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투자였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가가 엄청 고공행진을 했고 사실 어젠가도 상당히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 진짜 시총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3월에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한 7% 좀 넘는 부분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또 시세가 나왔던 것은 조만간 발표될 앞서 말했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시장은 지금 협동 로봇 쪽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제조사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5개 기종 라인업이 보유가 된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지금 5개의 라인업을 1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확고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제 북미 쪽에 공급 계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북미 쪽이라던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지 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쪽에서 어쨌든 투자를 했던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글로벌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러면 상당히 삼성전자가 일단 인수를 한 만큼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인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갖고 있는 로봇의 종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라인업이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이 이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대한 절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짧다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은 3시간 연속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봇 구동 시간에 대한 한계도 극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사족 그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군용이나 물류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고요. 네. 더불어서 올 하반기에는 서빙 로봇에 대한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서빙 로봇도 자체적인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서빙 로봇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번에 이렇게 자체적인 부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점유율이 늘어나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 조금은 우려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주가가. 물론 실적도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주가 대비 좀 실적 대비 주가는 좀 높은 편이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해달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국내외 경쟁사라던가 다양한 뭐 리스크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사족 보행 로봇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한 행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연 그런 카페에서 커피를 막 제조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뭐 투자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사실은 좀 상장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두산도 아마 로봇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상장이 된다면 이제 중소형주 쪽이 아니라 최대 빅딜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기업 가치가 한 4,4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장이 잘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 공모 과정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몸값이 측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쟁자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최대의 협동 로봇 기업입니다. 2018년에 이제 협동 로봇을 양산한 지 4, 5년 만에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1,400대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해외 쪽에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해외 비중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173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면 2020년에는 202억 그리고 2022년에는 450억까지 성장을 하면서 지난해 대비 한 30% 이상 올해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두산의 주가도 같이 막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한 90% 넘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로 이제 상장이 되고 성공적으로 몸값이 1조 원 수준을 평가를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두산도 함께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실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족보행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 서비스용 로봇을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어떤 로봇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3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네요. 전 세계 협동 로봇 회사 중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식음료 쪽에서 협동 로봇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커피 머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닥터 프레소라는 로봇인데요. 이제 분당의 두산타워에 가면은 이제 닥터 프레소가 있는데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 이제 본사 건물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이 45초 만에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수요도 많이 하루에 뭐 1,000잔, 뭐 700잔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닥터 프레소를 미국 쪽에 진출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급식업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협동 로봇을 납품해서 매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실제로 이제 식음료 산업에 굉장히 특화된 협동 로봇 뭐 이 시리즈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 한식도 뭐 중식도 양식도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20종 이상의 면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해요. 튀김 요리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이 로봇을 사용하면 뭐 시간당 24마리까지 와. 튀길 수 있다고 네. 하니까 뭐 월드컵 시기에 바쁠 때 엄청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배달도 빨리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치킨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 치킨을 튀길 때 다양한 그 발암 물질들이 생성이 네.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강적으로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들이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뭐 면 요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웃기죠? 시간당 60그릇까지 이제 로봇이 제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거의 1분당 하나를 만든다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엄청난 그런 시간 단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많은 협동 로봇들을 또 라인업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엄청 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지금 1, 2위를 굉장히 앞두고 있고 네. 경쟁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두 기업을 두고 이제 시장에서나 증권가에서나 다양한 엇갈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매출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작년 매출이 45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 1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미 매출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3배 이상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하는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반대의 시선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 로봇이라던가 뭐 천문 관측용 시스템
시스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협동 중심 로봇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면 이 사업의 다양성만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식음료 쪽이나 엔터 쪽, 건설 쪽 이렇게 협동 로봇의 적용 분야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난해에는 로봇 제품의 제조, 판매를 넘어서 이제는 유지 보수라던가 인력 양성 등의 협동 로봇 생태계도 함께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말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1, 2부 모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산업에 대한 현황도 살펴보고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전해드렸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홍보 좀 드릴게요. 이 토마토 증권통에서 2차 전지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강연인데요. 하반기는 반도체다. 애널리스트 세 분들이 토픽까지 대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토마토 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하시려면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함과 연락처, 궁금하신 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남은 오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